이번 고민은 이름이 이 구역의 랜드마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민녀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이 문제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자꾸 제가 아빠한테 못되게 구는 것 같아요. 진심은 아니었는데 상처를 계속 주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사정상 아버지와 12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랑 정말 친구같이 서로 장난도 치고 취미도 공유하고 잘 지냈는데요. 제가 점점 크게 되면서 가치관도 변화하다 보니 문득 아버지가 정말 안 좋은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결혼식 비용부터 집, 가구 등 모든 것을 형편이 좋지도 않는 어머니가 다 내셨고, 결혼 후 아버지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약속을 위해 어머니께 돈을 빌리셨고 어머니는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돈이 투자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아버지가 서비스업을 하시긴 하셨지만 당시에는 친할머니까지 저희 집에 같이 사셨는데 혼자서 저희 네 가족을 다 챙기셨기에 역부족인데다가 몸도 마음도 다 지치신 어머니는 제 유년 시절 그렇게 아버지와 따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입학하고 간혹 집에 아버지가 오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술 주정만 들으셨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돈도 갚지 않으면서 술과 담배로 돈을 낭비하시며 정말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고요. 이러한 레파토리가 계속되면서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을 한동안 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도 안부만 물어보는 사이가 되었고요. 이래서 제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초 아버지의 건강이 심해져서 생사에 위험이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평소에 조금만 아프셔도 정말 과장해서 말하시는 습관이 있는 아버지여서 저는 아버지가 이번에도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을 하도 하시니 안 되겠다며 저희 집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도 그제야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고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나름 신도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 것이 없으시더군요. 언제나 그렇듯 아프시다던 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달고 사셨고 저는 또 아버지가 저희를 속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만 믿고 식단도 아버지 위주로 맞추고 정말 간병인의 의무를 착실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일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TV만 보시고 집안일도 안 하시면서 담배랑 술은 사러 나가시는 아버지가 점점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위에서는 얘기를 다 안 했지만 아버지가 정말 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잘 좀 대해달라며 저를 타박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저희 호의가 당연하듯이 행동과 말하시면서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아버지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별력 있고 멋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가 점점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버지께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왜 저희 어머니처럼 담배나 술 같은 문제로 잔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정말 딸로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머니께 말해도 기세는 항상 아버지께 쏠려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만 잘못한 건가요? 제가 효를 다한다면 아버지가 평범해지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한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엄청나게 길게 자기의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자, 우리 센터장님 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해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이분한테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첫째로는 네. 그 고민을 올려주신 분의 마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공감이 됐어요. 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도 느껴지니까 좀 따뜻해졌고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공감이 되면서 안쓰럽기도 했어요. 많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헌신하는 엄마를 보면서는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딸이라도.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렇죠.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하게 내 마음의 주소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아버님은 음주나 흡연 등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질병까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중독 상태인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자신을 한심하고 원망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놨으면 싶어요. 네. 네. 아까 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중독도 사실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긴 해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쉽지 않죠.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제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아빠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그래도 화낼 일은 화내고 화낼 일은 화내야지 무조건 되고 또 그냥 죽어 지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픈 가족이나 고생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연민 모두 당연한 감정이니까 네. 자책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래도 될까? 이런 그 자책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거기서 또 마음이 한 번 더 아팠어요. 이걸 그렇죠. 우리는 이제 2번 화살을 맞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아픈데 또 나를 또 자책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좀 빨리 얘기할게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네. 또 바라보는 걱정들, 네.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네. 오히려 솔직하게 부모님께 표현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거나 빨리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참거나 포기한다는 거. 이것보다는 계속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거. 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아빠한테는 잔소리처럼 화를 버럭 내지 말고 아빠와 함께 한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서 아빠랑 조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그래서 제발 건강해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도 아빠도 내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죠? 네. 그리고 엄마에게는 엄마가 너무 가엾어서 자꾸 화가 난다고 그리고 엄마까지 아플까봐 걱정이라든지 네.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든지를 이제 언어로서 충분하게 표현하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언어로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사실 따님이 이미 속 깊고 좋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내 감정에 지쳐서 거친 표현들을 계속한다면 그런 좋았던 마음들이 그렇죠. 좋은 마음들이 묻히고 말 거예요. 이제 거기가 제가 또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동안에 따님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을 많이 썼다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략이 계속 이렇게 잘 안 시정됐다면 네.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제 살짝 저의 의견을 이렇게 좀 권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이야기 어렵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다 얘기 본인이 못한 것처럼 저도 다 말은 못하지만 네. 언젠가 이 코로나가 뭐 없어지고 좀 시기가 좋아질 때 네. 직접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네. 만나서 따뜻한 감귤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